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일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롯데 렌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네, 동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차량 렌탈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고차 판매, 일반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량 렌탈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21.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쟁사로는 SK 렌터카가 마켓시ェ어 12.5%, 그리고 현대캐피탈에서 1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렌탈 반납, 그리고 매입한 중고차를 경매, 유통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2020년 기준 국내 중고차 전체 낙찰 대수 중에서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인 묘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주문 건수가 2만 6천 건에서 2020년 4만 7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린카라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요. 카쉐어링 업계 최초로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8월 19일에 코스피의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역시 차량 렌탈 부분에서 65%, 그리고 중고차 판매 부분이 25%, 일반 렌탈이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2가지 정도를 집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렌터카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렌터카 시장 연평균 성장률인 14.1%보다 높은 동기간의 20.2%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B2B 매출 성장과 단기 렌터카 가동률 상승 등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안정적인 캐파티브 물량 확보, 그리고 국내 최고 역량의 경매장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수출 이익률을 이끌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OA 기기, 측정기, 지게차 등 같은 일반 렌탈 부분은 오히려 오토 렌탈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롯데 렌털과 시너지를 통해서 카 쉐어링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2020년까지 연평균 44%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국내 차량 공유 산업 내 유일하게 2020년에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래 성장을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전용 카쉐어링 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 기술 투자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제조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기차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향후 모빌리티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1년 기준 EBITDA 4.4에서 4.8배로 동종업체 대비 할인된 수준의 공모가라고 하고요.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31.5%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수준으로 이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OLED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 소재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제목은 두 마리 토끼 모두 열심히 달리는 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OLED용 중간체 그리고 반도체용 전구체를 합성 정제하는 공정 소재 공급사입니다. 연초 이후 주가는 동종업종에서 아웃퍼폼했다고 하는데요. 공정 소재 공급사 중에서 반도체와 OLED 시장으로 동시에 노출이 되어 있고 2차전지 소재 사업에 관한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1년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125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69%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큰 이유로는 OLED 디스플레이의 응용차 확대, 그리고 반도체용 전구체의 테스트 결과 호조로 인해서 고마진 신제품이 실적 성장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O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의 응용처가 모바일 기기에서 대면적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하이엔드 노트북 PC, 게임 콘솔 등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태블릿 PC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면적 응용처로의 제품 출하 효과가 2021년 실적 성장을 이끈다고 하네요. 따라서 2분기가 상대적으로 비순기에 해당이 됐었지만 이 대면적 응용처 확대의 효과에 힘입어서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용 관련해서는요, 반도체용 전구체 사업의 경우 성장 동력은 3D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 그리고 D램 셀 구조의 미세화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장 동력과 더불어서 신규 아이템의 확대가 2021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네요. 신규 아이템의 추가를 통해서 프리커서 매출의 앞자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반도체형 전구체 매출이 OLED용 중간체와 나란히 실적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호텔신라에 대한 자료이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허재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9,534억 원,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먼저 면세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471억 원을 시현을 했고, 시내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6%, 공항점은 6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점의 매출 회복이 뚜렷했다고 하네요. 또 호텔 레저 부분에서는요, 영업 손실 약 7억 원으로 서울, 제주, 스테이트 수익률 모두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손실폭이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QOQ로는 플러스 144억 원의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호텔 신라의 독보적인 매입 경쟁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이공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내 면세점의 회복 속도가 고무적이라고 하고요. 시내점은 당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시현을 했고, 따이공들의 수입 화장품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 중심 운영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진율 회복 강도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부분의 실적 안정화 추세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준성수기에 돌입을 하면서 호텔 방문객 수가 증가했고, 전 사이트의 투숙률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던 손익은 가벼워진 비용 구조에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가 강화가 되면서 외형 회복에 동반한 빠른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얼마 전 발표한 하이오우 면세점과 MOU 체결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이오우는 호텔신라의 바잉 파워를 활용해서 상품 구색 다변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제고를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고요. 호텔신라 측에서는 고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낮은 리스크로 진출을 하여서 사업 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할 이슈가 여전히 있는 만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우려보다 양호했다고 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매출액은 역시 기대보다 적었지만 생산성 향상과 만도 헬라의 인수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미 전기차 업체와 폭스바겐, 그리고 여타 전기차 업체들 등으로 고객 다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ADAS 사업부의 성장도 회복이 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ADAS 사업부의 분할 법인인 신규 MMS의 지분 매각 희석 우려의 셈법도 여전하다고 하고요. 분할 작업이 완료되는 9월 이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실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2분기 실적은 당초 우려보다 양호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의 낮은 기저, 그리고 북미 전기차 업체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를 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로 기대보다는 적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5.2%를 기록을 하면서 좋았는데 생산성 향상 노력, 그리고 2분기 초 인수 완료된 만도엘라의 기여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편 2분기 중에 신규 수주는 3.9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상반기 누적 수주가 6.2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연간 수주 목표의 82%를 이미 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신규 수주 중에서 현대차 그룹 이외의 비중이 65%로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전동화 부품의 비중도 56%로
높아진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ADA 사업부를 MMS로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9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MS는 자율주행 고도화 그리고 지역 및 고객의 다변화, 신사업 추진 등의 3대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 100% 자회사가 될 만도 헬라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BH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이투자증권의 고의영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 162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원 적자로 시장 기대치 매출인 12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인 마이너스 56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이처럼 외형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이유로는 첫 번째, 멀티 위주의 제품 믹스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2 시리즈가 계속해서 판매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용 FPCB의 물동이 좋았고 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신규 폴더블 모델용 FPCB의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드러지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강했던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는 지속을 했는데요. 그 폭은 전분기의 마이너스 150억 원에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베트남, 중국 간 생산지 얼로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중저가 모델형 FPCB의 적자 폭이 축소된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결 기준 3분기 실적은 매출 3,243억 원, 영업이익은 355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어려운 영업 환경이었지만 하반기는 계절적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오는 시기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신규 아이폰에는 모든 모델에 RF PCB가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ASP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환율 또한 115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2분기 대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업사이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만원에서 24,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요인은 2분기 호실적 그리고 경쟁사 사업 철수 가능성을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경쟁사의 RF PCB 철수라고 합니다. 경쟁사는 이 FPCB 사업을 비주력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RF PCB 점유율은 동사가 60%, 그리고 경쟁사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가 점유율 10%포인트 확대를 할 때마다 800억에서 900억 사이에 추가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5G 안테나용 MPI 그리고 전장용 FPCB를 들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